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마스크 매점 매석 특별 자진 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불법적인 마스크 유통과 관련해 매점 매석 자진 신고 기간 중 스스로 매점 매석을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고 물량은 조달청이 적정 가격으로 매입하고 신고 내용은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관은 기존 매점 매석 물량이 양성화될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특별 자진 신고 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 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 대응 원칙을 토대로 더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익 목적으로 매점 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와 포상금을 지급해 활발한 공익신고와 자진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김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긴급 점검회의를 진행합니다. 금융위는 오늘 오후 3시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참석하는 가운데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상황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팬데믹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금융시장은 크게 출렁였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중 4% 넘게 폭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한대 10원 넘게 급등해 1,203원 90천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지난해 은행권의 부실 채권 비율이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직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은행들의 부실 채권 비율은 0.77%로 2018년 3분기 말 이후 6분기째 0%대를 유지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되기 전인 2008년 6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금감원은 부실채권 신규 발행액이 기업에서 상당히 줄었다며 조선해운업 등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기업 여신을 중심으로 은행권의 대출이 관리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13.2%로 전년 말 대비 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이 20여 개국에서 완판됐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Z 플립은 지난달 14일부터 한국과 미국, 프랑스, 스페인, 싱가포르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출시됐습니다. 이 가운데 초도 물량이 완판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20여 개국입니다. 특히 11일부터는 브라질에서도 판매를 시작하며 국내에서도 지난 6일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추가 물량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주요 4대 금융지주의 사회이사들이 사실상 모두 재선임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KB금융, 신한, 우리, 하나금융지주 사회이사 31명 중 22명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 중 16명이 재선임되고 나머지는 정관상 최장 임기를 다 채워 유임이 불가능해 퇴임합니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은 퇴임자의 후임으로 여성 사회이사를 늘리거나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개정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별을 가진 이사로만 구성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전셋값은 안정되면서 전셋가율이 올해 들어 상승세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전셋가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서울의 1분기 전셋가율은 59.9%로 작년 4분기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인천은 올해 1분기 전셋가율이 하락했지만 이를 제외한 광역시와 기타 지방은 상승했습니다. 전셋가율 상승 현상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이미 가격이 많은 오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향하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인식된 지역을 위주로 거래 흐름이 변화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직방은 매매값 하향 조정의 영향으로 전셋가율이 오르는 상황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져가는 가운데 양측이 이번에는 소액주주 의결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진칼은 지난 주말부터 소액주주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위임장에 동의해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오영 등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에 독점적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장당 100원에서 200원인 유통수수료가 과도한 가격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가 무산된 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분기와 3분기 브렌트유 가격 전망을 배럴당 30달러로 낮췄으며 최저 20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제는 향후 실적 성장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통주 한 주당 100원의 현금 배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0.3%, 총 배당 금액은 26억 원입니다. 이데일리엔 마감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